1차 시 스마트워크의 정의. 스마트워크는 간단한 단어이기는 하지만 국가나 사람에 따라 의미나 범위 혹은 목표를 달리 해석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오류가 예상보다 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차시에서는 스마트워크가 무엇을 말하는지 명확한 정의와 결론을 다루려고 합니다. 또한 스마트워크의 원조인 미국의 텔레워크에 대해 학습하고 스마트워크 시대에 기업이나 개인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스마트워크 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나유창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신 박사님께 스마트워크에 관해서 열심히 배워보고자 이렇게 스마트워크 센터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배워서 후배들에게도 스마트워크 교육을 해야 하는 막중한 업무가 있거든요. 그런 목표가 있다면 더욱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과정을 통해서 더욱 스마트해진 나유창 씨가 되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함께 스마트워크 선언을 해봅시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스마트워크의 정의와 미국의 텔레워크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스마트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워크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도출할 수 있고 스마트워크 시대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첫 시간부터 무척 긴장되는데요. 그럼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되나요? 먼저 스마트워크의 정의를 살펴보고 스마트한 업무 처리 방법, 업무 처리 방식의 차이, 스마트워크로 인한 혼란과 문제, 스마트워크를 위한 준비에 관한 내용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나유창 씨에게 보여줄 영상 자료가 있는데 함께 볼까요? 우리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하고 있을까요? 최근 업무의 효과성과 관련해서 스마트워크라는 말이 회자되면서 사람들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스마트워크가 무엇이고 그것이 기업이나 개인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닥치면 그냥 쫓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미리 준비하지도 않죠. 스마트워크 시대를 맞이하여 사람들은 단지 환경만 변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스마트워크는 하드웨어적인 해결 외에도 소프트웨어적 해결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왜 사람들은 스마트워크라는 단어는 익숙해하면서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할까요? 스마트워크의 올바른 정의는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까요? 스마트워크 시대를 살아야 하는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들이 많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스마트워크의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이 주는 문제의식이나 시사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스마트워크에 대해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분석과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 명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워크의 정의. 박사님, 스마트워크 단어를 많이 쓰기는 하지만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막막해요.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세요. 스마트워크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일정한 위치에 있는 사무실 근무를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 개념을 뜻하죠. 아, 그러니까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모바일 오피스나 영상회의 시스템과 인터넷 등을 활용하는 원격 근무, 재택근무 등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업무를 보다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 두 가지는 서로 독립적이 아니고 상호 긴밀히 연관돼 있어요. 따라서 스마트워크를 말할 때는 두 가지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스마트워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스마트 워크라는 개념은 사람들이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집이나 이동 중 혹은 집과 가까운 장소에서 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이상을 이렇게 근무하는 형태여야 합니다. 미래는 점차 지식, 정보와 사회로 이동하고 있고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서로 다른 장소에 떨어져 있어도 마치 같은 장소에서 함께 일하는 것과 같은 환경과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스마트 워크가 구현된 사회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사람이 일정한 장소인 사무실 내에서 일을 하는 형태로 사무실 내에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사무실에 일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듯 사람과 사무실이 서로 분리된 형태였지만 앞으로는 사람과 일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같이 움직이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집과 사무실이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사무실로 출퇴근을 하는 형식이었지만 앞으로는 굳이 사무실이 아니라도 어디서든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자신이 현재 있는 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그곳이 사무실이 되고 그곳에서 업무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일이나 업무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IT와 정보통신 환경이 마련되었기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환경의 변화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이런 변화로 인해 사람들이 고정되어 있는 직장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이동성과 유연성을 가진 직업을 선택하고 취업이 아닌 자신만의 직업을 가지거나 독자적으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창업하는 문화가 활성화되고 있어요. 스마트 워크가 창업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나요? 물론입니다. 스마트 워크는 회사에 속한 사람들도 해당되지만 1인 창조기업처럼 사무실 없이 임의의 장소에서라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매우 중요한 업무 방식이 되었어요. 스마트 워크와 같은 개념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10여 년 전, 유비쿼터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네, 10년 전이라면 오래 전이긴 한데 그때도 그런 말이 있었죠. 유비쿼터스 시대가 왔다고 했을 때에도 원격 근무가 거론되었지만 당시에는 인터넷과 IT 환경이 지금과는 차이가 있어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국 어디에 있든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고 손안의 컴퓨터로 불리는 스마트 기기들이 보편화되어 본격적인 스마트 워크 시대를 열게 된 것이죠. 박사님, 스마트 워크가 급격히 부상하고 주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터넷과 디지털 환경의 진보가 더욱 큰 영향을 주고 있죠. 스마트워크는 사무실이 아닌 서로 다른 지역에서 함께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사무실 내에서 함께 일하는 경우에도 중요해요.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도 중요하다고요? 예를 들어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고 업무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올바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고 구성원들 간의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스마트워크의 개념과 방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마트워크의 중요성은 글로벌화되면서 더욱 큰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 기업들의 업무는 더욱 글로벌화되어 해외 지사나 공장들이 설립되어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여 24시간 소통하고 일해야 합니다. 즉, 24시간 내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죠.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인터넷이겠죠.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먼 해외라도 쉽게 소통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 기기의 등장과 보편화로 언제 어디서든 서로 연결될 수 있죠. 스마트 기기가 손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사무실이나 가정에서처럼 컴퓨터가 있는 장소에서만 서로 연결되고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스마트 기기가 있다면 사무실이나 가정이 아니라도 전 세계에 있는 누구와도 연결하여 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마트워크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함께 일을 한다는 건가요? 스마트워크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단지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클라우딩 컴퓨터를 통해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이 아니고 같은 시간에 서로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 있는 사람들끼리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협업을 할 수 있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온라인 실시간 협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스마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빈칸의 내용을 작성해 보세요. 스마트워크가 기업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개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하죠. 어떤 면에서 그렇죠? 먼저 기업이나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회사가 스마트워크 시스템으로 이동되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일하려면 당연히 스마트워크의 환경과 일하는 방식을 따라야 하죠. 그래서 스마트워크에 익숙해져야 하고요. 프리랜서나 1인 창조 기업가도 마찬가지로 기업이나 조직에 속한 사람들과 업무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워크 시스템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니까 알아야 한다는 이 말씀이죠? 맞아요. 그럼 프리랜서의 사례를 통해 한번 살펴볼까요? 프리랜서가 기업 고객으로부터 프로젝트 의뢰를 받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정 시점이 되어 고객에게 진척 결과를 보고하거나 전달하는 경우 대부분은 직접 만나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고객은 이미 스마트워크 방식으로 일하고 있었고 마침 고객이 외국에 출장 중이라면 그에게 어떻게 보고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 통화를 하며 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메일을 받은 상대편은 첨부된 자료를 다운로드받아 실행한 후에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하겠죠. 그리고 궁금한 것을 표시하여 다시 회신해야 하고 이런 과정을 몇 번에 걸쳐 진행해야만 일을 완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 내용이 단지 자료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이해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양방향 의사소통해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스마트워크 방식에 익숙하지 않으면 아무런 방법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도 고객처럼 스마트워크에 익숙하면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되죠. 외국에 있는 고객과 서로 약속된 시간에 인터넷을 통해 연결하면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보고할 수 있겠네요. 이때 쓰이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글로써 대화하는 온라인 메신저를 쓰거나 아니면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고 싶다면 웹캠을 이용하여 화상회의를 할 수도 있어요. 기존의 화상회의와는 다른가요? 기존의 화상회의는 커다란 방에 고가의 카메라와 대형 모니터가 설치된 곳에 가서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해야 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어디서든 인터넷만 연결되면 웹캠이 부착된 자신의 노트북에서 화상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진일보하여 온라인 칠판 기능도 사용됩니다. 온라인 칠판은 어떤 거죠? 바로 프리랜서와 고객이 동시에 한 화면에 접속되어 똑같은 자료의 화면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자신의 컴퓨터 화면에 무언가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표시하면 그것이 동시에 상대방 화면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죠. 마치 같은 장소에 함께 앉아서 자료를 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그리고 매우 효율적으로 누구와도 함께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나유창 씨가 어느 회사에 소속돼 있고 다른 회사와 거래 관계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고객사는 스마트워크 방식으로 업무를 하는데 나유창 씨가 다니는 회사는 아직도 기존 방식대로 일한다면 고객사는 나유창 씨 회사를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이 제안한 신기술이나 견적가를 신뢰할까요? 아직 스마트워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든 신기술을 최신의 첨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또한 나유창 씨가 제시한 견적가가 베스트 프라이스라고 믿지 않을 수도 있죠. 아마도 견적가 안에는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탓에 불필요한 비용이나 지출이 포함되어 가격 거품이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미래에는 스마트워크가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는 스마트워크를 배우고 자신의 것으로 익혀야 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속해 있는 회사나 조직이 스마트워크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나 움직임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도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개인적이라도 스마트 워크를 배우고 체득화해야 하죠. 회사에서 스마트 워크를 도입한다면 전 이미 준비된 사람으로 남보다 더욱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혹시라도 이직하는 경우 해당 회사가 스마트 워크 방식으로 일하는 경우 즉시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박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 스마트 워크 개념은 어디서 생겨나게 된 건가요? 스마트 워크 개념은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텔레워크라고 부릅니다. 1877년 보스턴에 소재한 보스턴 은행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집에 있으면서 은행 일을 해야 했는데 이때 집에 설치된 전화기를 사용하여 교환원을 통해 회사에 있는 사람과 업무를 진행했던 것이었죠. 아, 그래서 텔레워크라고 부르는 거군요. 네. 그 후 스마트 워크로 진화됐는데 미국에서는 아직도 텔레워크라 부르며 이것은 사무실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일하는 방식을 말해요. 따라서 스마트 워크의 개념 중에서 원격 근무만을 의미하지 온라인 실시간 협업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미국에는 텔레워커와 함께 사용되는 용어로 텔레커뮤터가 있어요. 텔레커뮤터는 어떤 건가요? 텔레워커는 일주일 내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만 근무하는 것을 말하고 텔레커뮤터는 일주일에 1회 이상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전일 재택근무자는 텔레워커이고 부분 재택근무자는 텔레커뮤터라고 할 수 있죠. 미국에는 이런 텔레워커나 텔레커뮤터가 많은가요? 미국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를 보면 텔레워커의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로는 5.24%, 활동 인구 대비로는 8.67%이며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산업화와 현대화가 더욱 빨리 시작된 미국에서 텔레워크의 개념이 출발한 이유는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겪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미국이 수십 년 전부터 경험한 것들을 최근에 경험하기 시작한 셈입니다. 그럼 산업화와 근대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세요. 사회적 문제점들은 잘 살펴보셨나요? 네, 마치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을 겪기 시작한 미국 정부는 텔레워크를 더욱 확산하고 재정적, 법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게 되었죠. 이를 통해 국가와 사회는 물론 회사와 개인들도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들이 생겼나요? 생산성이 증가되고 사무실 유지비도 절감되었죠. 또한 직원들의 출퇴근 관리 문제도 해소되면서 탄소 배출 감소와 교통량 감소가 이루어지고 결국 회사의 임금 대비 이익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얻게 되는 이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개인 생산성이 증가되고 유연한 근무 시간 운영으로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어요. 출퇴근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개인 여가와 취미 활용이 가능해지죠. 자연재해로 인해 출퇴근에 지장을 받는 일도 없어질 것이고 월요병도 감소하겠죠. 또한 상사와 직접 대면할 일이 적어질 테니 상사에 대한 스트레스도 감소할 수 있고 불필요한 회의 참가도 줄어들게 됩니다. 아무래도 가장 좋은 건 많은 시간을 자기 자신에게 할애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출퇴근을 하지 않는 경우 얻는 이득 중에서 시간만 계산해 볼까요?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을 일일 평균 2시간으로 하는 경우 주 5일 근무에 연간 50주라고 가정하면 약 500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출퇴근으로 인한 시간에 1년간 개인당 500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말이네요. 따라서 이것만 줄여도 개인에게는 1년에 20일의 여유 시간이 더 확보되고 이것을 개인적인 삶의 질 향상에 사용할 수 있어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스마트한 업무 처리 방법. 박사님, 단지 스마트 워크를 도입했다고 해서 저절로 스마트 워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이것을 받아들이거나 이용하는 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실 스마트워크는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새로운 것을 수용해야 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든지 변화와 혁신을 환영하지 않잖아요. 네, 오히려 이것에 저항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따라서 스마트워크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려면 많은 난관을 이기고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을 때도 어려운 점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국내의 경우 정부 주도로 최근 스마트워크가 급부상하고 스마트워크의 목표가 사무실이 아닌 제3의 장소 근무에 초점이 맞춰지자 처음에는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사무실에 출근하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없어지고 특히 얼굴을 대하기조차 싫은 상사를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참가를 독려하는 불필요한 회의에도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반대로 불안감도 증폭되기 시작했어요. 대면하여 일하는 문화와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 감소되고 자신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에 회사나 상사로부터 일하는 것에 대한 인정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죠. 아,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따라서 스마트워크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정착되려면 스마트워크를 단지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차원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각과 자세, 그리고 일하는 방식을 갖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스마트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 중요해요. 스마트워크에 대해 업무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죠. 예를 들어 스마트워크를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툴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IBM은 수많은 고객들을 상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워크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죠. IBM의 전략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IBM은 스마트하게 일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을 역동성, 협력성, 그리고 연결성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역동성이란 사람들이 새로운 스마트 업무 환경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는 능력을 말하며, 협력성은 조직 내외부의 자원을 모아 통찰력을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결성이란 시간, 거리 또는 조직적 경계에 관계없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럼 이것을 사람, 프로세스, 정보의 관점에서 정리한 것도 살펴보세요. 업무 처리 방식의 차이. IBM은 응답자들에게 스마트한 업무 처리 관행 중 단기적으로 가장 우선시하는 관행은 무엇이며 해당 분야에서 자사의 현재 역량 수준에 대한 평가를 요청했어요. 어떤 답변이 나왔나요? 이 중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관행 중 중역들은 전통적인 경계를 벗어나 신속한 기술 역량 구축과 협업 수행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강하게 느끼고 있지만 오히려 이들 두 영역의 역량 수준이 가장 낮다고 답했죠. 정보 관련 역량 측면에서는 데이터 소스를 통합하고 실시간 정보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역들의 최우선의 관심사였으며, 이들의 응답에서는 오늘날 폭증하는 정보로부터 적절한 통찰력을 이끌어내는 작업의 필요성과 어려움이 모두 두드러졌습니다. 프로세스 관점에서는요? 요건 변화에 따라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에 가장 높은 가치가 부여됐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현재 해당 조직의 역량 수준이 가장 낮다는 평가를 받았죠. 프로세스 우선순위 목록에서 두 번째를 차지한 것은 특정 프로세스 내에서 협업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역들이 꼽은 최우선 과제와 각 기업의 현재 역량 수준을 비교 검토한 결과 필요와 현실 사이에 크게 세 가지 갭이 발견됐어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첫 번째는 프로세스와 스킬과의 신속한 재구성. 둘째, 광범위한 협업 문화 정착. 셋째,
의사결정의 통합적인 실시간 정보 반영입니다. 업무 프로세스는 유연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구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유연성도 가지면서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업무 프로세스는 주변 환경 및 요소들의 변화를 감지하여 대안을 분석하고 작업자가 업무 처리 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능성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프로세스상에서 필요시 다른 부서의 전문 지식, 업무 파트너의 능력, 조직 내외의 다양한 정보 소스 등 추가 자원을 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죠.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영역들은 스마트워크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스마트워크로 가기 전에 지금 방식에서 먼저 일하는 방법을 개선하거나 변화시켜야겠군요. 네, 스마트워크라고 해서 지금의 방식은 모두 무시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스마트워크로 인한 혼란과 문제. 미국의 텔레워크가 단지 집에서 근무하는 것만이 아니고 모바일 워크나 스마트워크 센터 같은 스마트워크의 개념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주로 재택근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었죠? 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스마트워크는 재택근무보다는 스마트워크 센터에서 일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국내에서 스마트워크가 각광을 받아 가속도를 내고 있는 배경에는 정부나 기업 모두의 필요와 위기의식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이에 대한 해결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정부와 기업에서는 스마트워크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국제적 이해 등이 광범위하게 걸려 있고 기업에게는 사무실 유지에 따른 경비 절감이나 인재들을 잡아두고자 하는 니즈가 있죠. 또한 업무 환경이 글로벌화되는 추세에 따라 해외 출장이나 해외 근무를 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이들과 함께 원활하고 효과적인 업무를 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절실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도 환영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출퇴근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줄이고 이것들을 개인이나 가족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녀의 양육을 부부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적 변화도 한 몫을 하는 것 같고요. 출퇴근 시간의 변화로 심적 부담을 덜 수 있어 하루 동안의 업무에 효율성을 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마트워크가 이런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마음만 먹는다고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워크를 주관하는 정부나 기업은 물론 해당되는 개인들도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일하는 방식이 기존의 사무실 근무 방식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박사님, 스마트워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커뮤니케이션 부재로 인해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고 24시간 업무에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개인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인식을 먼저 바꾸기도 전에 정부 주도로 적용을 하게 되어 일방통행식 전달이 될 수도 있죠. 언제 어디서든 업무를 할 수 있다면 정말 스마트워크라는 건 개인의 시간과 여가를 빼앗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발생 가능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항목을 클릭해보세요. 스마트워크를 위한 준비. 스마트워크는 재택근무나 이동근무 또는 스마트워크 센터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회사가 아닌 곳에서 일을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회사가 아닌 장소에서 업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근무 장소가 회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바뀐 것에 지나지 않죠. 먼저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한 컴퓨터와 직장 동료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드리죠. 첫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업무 협조 미팅을 하거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아이디어 회의나 협업, 혹은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들입니다. 둘째는 혼자서 일하는 것으로 보고서나 기획서 제안서와 같은 문서 작성이나 프로젝트 진행 상황 확인 등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일하는 것, 혼자서 일하는 것이군요. 저는 너무 좁은 개념으로 생각했나 봐요. 전자는 사람과 대면하여 일하는 것인데 이것은 원격 화상회의를 통해 대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워크 센터에 갖추어야 할 도구로 원격 화상회의룸이 필수적으로 거론되는 것입니다. 후자는 사내에 연결된 인트라넷에 접속하여 일하게 되는데 인트라넷 접속은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접속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스마트 워크 센터에는 단지 원격 화상회의룸만 갖추면 충분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스마트 워크 센터에서 일하는 경우 대면으로 만나서 함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 함께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격으로 함께 작업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온라인 협업 도구입니다. 즉, 여러 사람이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한 화면에서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기능이죠. 이것은 응용 소프트웨어로 운영되는데 자사에 필요한 것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기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제외한 다른 기업이나 개인들에게는 요원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료의 보안 문제도 걱정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워크와 관련한 기업들의 고민은 자료에 대한 보안 문제입니다. 사무실에서도 문서나 자료들의 보안을 위해 복사나 인쇄도 통제하는데 외부에서 사내 인트라넷에 접속하여 업무를 하는 것이 보안에는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기에 기업 입장에서는 망설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워크를 도입한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도 클릭하여 살펴보세요. 박사님, 원격 근무를 위해서는 온라인을 통한 연결이 필요한데 지금의 IT 환경은 윈도우 기반의 컴퓨터로 사용하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를 통해 연결하는 것은 전혀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기기들을 통한 연결을 하려면 새로운 인터페이스 방법이 개발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엄청난 금액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자금 여력이 풍부한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문제가 없지만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 혹은 1인 창조기업들은 접근에 장애가 됩니다. 자금이 문제라니. 그럼 해결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주변에 얼마든지 있어요. 예를 들면 구글 크롬 환경 아래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온라인 협업 도구들과 윈도우 OS에서 실행되는 다양한 도구들도 있죠. 중소기업이나 개인들은 이것을 활용하면 원격 협업이 가능하며 무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물론 무료 계정인 경우 사용 기능에서 유료에 비해 약간의 제약이 있지만 사용에 큰 불편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조금 더 다양한 기능이 필요하다면 유료 계정으로 업그레이드하면 됩니다. 결국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도구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용법과 응용 방법을 익히는 것이겠네요. 물론 여러 가지 도구들의 사용법을 익히는 것은 사용자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자발적으로 익히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의 경우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각자의 노트북을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 다른 학생들과 온라인에서 협업 도구를 이용하여 함께 소통하고 작업하는 것을 가르치고 연습한다고 합니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끼리 온라인상에서 의견을 주고받거나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찾는 과정을 통해 협업과 창의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교육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겠어요. 그래야 선진국에 뒤지지 않고
온라인에서 협업하고 창의성도 극대화시킬 수 있잖아요. 또 다른 이유로 어린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가 되면 아마도 스마트워크는 모든 조직과 계층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이고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이에 대한 준비와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온라인 도구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하는 것과 개인적 차원에서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인터넷만 연결된다면 필요한 데이터나 자료에 접근하여 작업을 할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두 가지 범주의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죠. 지금까지 스마트 워크 시대를 대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사항인 거죠? 물론입니다. 경쟁 사회에서 남들보다 앞서려면 그들과 다른 차별성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차별성은 온라인 도구들의 사용 능력으로 판가름 날 것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조직이 성장하고 발전하면 당연히 업무량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조직 성장에 비례하여 사람을 충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런 면에서 온라인 협업을 통한 스마트 워크가 필요하며 동시에 개인들의 역량을 더욱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해 트레이닝을 제공하면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업무가 바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 아닐까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개인 역량이 강화되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대상은 바로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지금처럼 모든 업무 환경이 빠르고 복잡하게 변하는 시기에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벅찹니다. 다른 사람과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보다 긴밀하고 열린 소통, 깊이 있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으려면 협업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과 스킬이 필요한 거군요. 스마트워크는 회사가 구성원들에게 더 많은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을 더욱 효과적이고 스마트하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유창 씨는 사람이 많이 모여서 일을 하면 업무 성과나 효과도 비례한다고 생각하나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도 하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 사람들 사이에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만들고 집단 지성이나 집단 창의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의 긴밀하고 깊이 있는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며 업무를 보다 효과적이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도구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실제로 협업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시켜야 하죠. 그럼 각 항목을 클릭해서 내용을 살펴보세요. 스마트워크는 미래 사회에서 일하는 방식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표준이라는 말은 대부분의 회사나 조직 혹은 개인들이 스마트워크로 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까지 공무원의 30%를 스마트워크로 바꾼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속도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2030년이나 2040년이 되면 오히려 사무실로 출근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로 바뀔지도 모르겠군요.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이런 변화가 회사나 개인에게 주는 영향력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박사님, 이 도표는 무엇인가요? 이것은 전 세계 국가의 2009년 기준 기대 수명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한국의 연도별 기대 수명의 변화를 연속적인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1884년 평균 수명이 25세였고 이것이 점차 증가하여 2009년에는 약 80세로 나타났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은퇴 연령은 54세이고 기대 수명은 80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은퇴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25년은 더 생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나는 동안 기대 수명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아마도 이들은 90에서 100세까지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아무래도 돈을 벌기가 힘든데 그 기간이 더욱 길어지겠네요. 은퇴자들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연금이나 퇴직금에만 의존하기에는 재정적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들이 회사나 사회에서 일했을 때를 돌이켜봅시다. 그들은 분명 자신이 속했던 조직 내에서 고급 관리자나 리더로서 능력과 역량을 활발히 펼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자마자 그런 능력과 역량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퇴직자를 받아주는 기업이나 재취업되는 경우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들고요. 이런 상황이 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퇴직자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비해 이들이 바라는 급여 수준이 너무 높아 채용하려는 회사에게 재정상 부담이 되거나, 둘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노하우가 생각보다 활용도가 낮아 적합한 직무나 업무를 찾기 어렵거나, 셋째, 퇴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의식과 급속하게 변화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물론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스마트 워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선결되어야 할까요? 먼저 모두의 공감대 형성, 공정한 성과 및 인사평가 시스템, 스마트 워크식 업무 방식에 대한 사항들이 중점적으로 연구되고 조명되어야 합니다. 각 항목을 클릭해보세요. 오늘 학습은 잘 마치셨나요? 그럼 전문가와 만남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스마트 워크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이제 여러분은 본 과정의 첫째 차시를 학습 중인데요. 아마 이 과정의 제목인 스마트 워크에 대해서 여러분이 학습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스마트 워크에 대한 개념을 잡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도대체 스마트 워크란 무엇이고 그것들을 관련해서 우리 개인이나 기업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스마트 워크에 대한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스마트 워크가 무엇으로 구성이 되는지 전체적인 그런 하나의 맵을 그려볼 필요가 있는데 그 맵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스마트 워크가 보이는데 이 스마트 워크 모델을 제가 이렇게 개발한 건데 이 스마트 워크는 크게 5가지의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오각형으로 그려졌는데 맨 상단에 보면 소프트웨어 스킬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구성 요소는 하드웨어 인프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툴스, 도구들이죠. 네 번째로는 스트래티지, 이 스마트 워크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그런 비즈니스 전략적인 관점이고요. 마지막 5번째로는 이 스마트 워크를 통해서 우리 회사와 나라는 그런 브랜드를 어떻게 알리고 마케팅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5가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 소프트웨어 스킬은 이 스마트 워크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즉 스마트 워크를 잘한다는 얘기는 뭐죠? 이 잘해서 우리 비즈니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거나 더 나은 결과나 생산성을 높이는 거죠. 또 개인의 그런 능력이나 생산성, 이런 것들, 아웃풋들을 높이는 거, 그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스킬적인 측면인데, 그것을 여기서는 워크 스마트라는 용어로 정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 하드웨어와 인프라는 이 스마트 워크를 하기 위해서는 이 환경적인 요인도 중요하죠. 그것을 바로 하드웨어 인프라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 사무실에서 최근에 스마트 워크를 진행하는 회사들의 대부분의 추세는 어떤 추세로 가느냐?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사무실 내에 책상, 사무용 책상을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이는 이유는 뭐냐면요. 어떤 한 회사가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전체 구성은 100%가 다 내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고객을 만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일 보는 사람들이 반드시 발생이 되죠.
근데 그런 외부 근무자들의 평균을 한번 측정해 봤더니 회사별로 다르겠지만 어떤 회사는 10% 정도 될 거고 어떤 회사는 한 30%가 밖에서 매일 평균적으로 근무를 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30%의 인원이 밖에서 근무한다면 그 30% 인원에 해당되는 사무실 내 책상이 그냥 비어있게 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이게 굉장히 낭비죠. 사무실 공간의 낭비, 유지의 낭비,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 그런 경비의 낭비. 따라서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것도 스마트워크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런 걸 줄이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데스크 쉐어링 데스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무용 책상을 쉐어링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30%를 제외한 70% 인원은 내근을 하기 때문에 그중에 핵심적으로 전혀 외근을 하지 않는 내근, 코어 핵심 인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50%고 나머지 50% 중에 평균적으로 30%가 외근을 한다. 그러면 외근을 하는 전체 50% 대상자 중에 20%는 평균적으로 내근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50대 항상 내근을 하는 50과 외근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내근을 하는 20% 그리고 항상 외근을 하는 30% 이렇게 5대 2대 3으로 나눠지겠죠. 그러면 사무실의 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50%는 외근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무실은 지금처럼 고정되어 있는 자기 데스크를 갖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나머지 외근하는 50% 대상자 중에 20% 내근을 하게 되는 20%를 위한 데스크만 사무실 내에 배치를 하고 있죠. 그러면 출근을 하자마자 자기가 원하는 곳에 책상이 비어 있으면 그 책상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그 책상에 전화기에 연결 번호를 자기 고유의 번호로 세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날 그 책상은 자기의 사무실용 책상이 됩니다. 그게 세팅이 끝나면 개인별로 비치되어 있는 조그만 그런 캐비넷, 기물함에서 자기 노트북이라든가 그날 작업해야 될 여러 가지 필요한 서류나 도구들을 가져다가 놓으면 모든 것이 세팅이 되죠. 그렇게 하루 종일 작업하다가 퇴근할 때는 자기 책상에 있는 모든 자기의 소지품들을 다 정리해서 사물함에 넣고 그렇게 되면 책상이 완전히 비어지고 그렇게 퇴근을 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날 또 다른 사람이 또 그 자리에 와서 작업을 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스마트워크에서 최근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추구하고 있는 구체적인 어떤 변화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GWP, Great Workplace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그런 걸로 표현이 되겠고요. 세 번째 이 도구적인 면에 있어서는 스마트워크를 하기 위해서는 스킬이나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내가 손 안에서 쓸 수 있는 도구로 사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스마트 ICT, 즉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라는 그런 약자를 쓰고 있죠. 여기에 해당되는 게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온라인 협업에서 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과정을 학습하시면서 배우게 될 여러 가지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그런 협업 도구들이 있을 거고요. 그 외에 스마트 기기, 즉 스마트폰이라든가 스마트 패드 이런 것과 연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 툴, 도구에 해당이 되고요. 네 번째 전략적인 면은 뭐냐면요. 이 스마트워크가 전략적인 면으로 어떻게 활용돼야 되는가는 아주 명확하죠. 바로 이 스마트워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그리고 비용을 줄이고 그래서 결국은 회사의 실질적인 그런 유기적 성장에 기여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명확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스마트워크를 비즈니스적인 측면으로 어떻게 전략화시켜야 될까가 중요하고 특히 여기서 얘기하는 그 스마트 네트워킹은 뭐냐 직원들 간의 네트워킹을 물론이거니와 외부 고객이나 또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킹 그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관시켜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이 네 번째 해당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브랜딩은 이 스마트워크를 통해서
기존 방식처럼 우리 회사를 어떤 그 매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회사를 알리고 마케팅을 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SNS라든가 소셜 네트워크와 같은 그러한 도구들이 일반화되어 있고 오히려 그런 도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소통을 하고 그리고 마케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이 스마트워크도 우리 회사, 우리 브랜드 또 우리 개인이라는 그런 가치들을 브랜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바로 이 5번째 브랜딩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게 바로 여기에 보여지는 이 편인데요. 메뉴에 이제 상위에 스마트워크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아까 설명드린 5가지의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워크 스마트, 스마트 GWP, 스마트 ICT, 스마트 네트워킹,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마트 마케팅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워크 스마트가 이 스마트워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요즘 아마 여러분들이 스마트워크라는 말과 함께 워크 스마트라는 그런 단어도 귀에 익을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워크 스마트와 스마트워크의 구분을 못한 채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이 기회에 이제 이 두 개의 단어의 명확한 정의를 한번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스마트워크는 워크 스마트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워크 스마트는 스마트워크의 그 5가지 영역 중에 한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 워크 스마트는 아까 설명드리신 것처럼 소프트웨어와 스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비즈니스를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 역량, 비즈니스 스킬 이런 것들을 망라하는 게 워크 스마트인데요. 그래서 이 워크 스마트를 이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6가지로 조금 더 세분화시켰죠. 그 하나하나가 바로 스마트 띵킹, 그 다음에 워킹, 스마트 컬처, 그 다음에 스마트 리더십, 그리고 스마트 잡 앤 탤런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러닝 앤 티칭 이렇게 6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눴습니다. 이 각각 카테고리마다 해당되는 비즈니스 스킬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은 요 뒤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2번째 스마트 GWP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유연 근무제, 유연 근무제는 시간, 그 다음에 공간, 장소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조금 전에 여러분이 설명드리신 쉐어링 데스크제는 바로 스페이스, 사무실 내 스페이스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두 번째 플렉시블 타임은 뭐냐면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가져가는 거죠. 예를 들면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자신들이 조정해서 쓴다든가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보통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것이 아니고 오전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좀 일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 10시나 11시에 출근하고 대신 늦게까지 근무하고 아니면 새벽에 일찍 출근해서 오후에 늦게 퇴근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플렉시블 타임제고요. 마지막 플렉시블 플레이스는 뭐냐? 일하는 장소를 사무실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재택근무를 하느냐 혹은 모바일 근무로 웹에서 이동하면서 근무하느냐 그런 형태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3가지 그 flexible space, time, place가 바로 스마트 GWP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죠. 이어서 3번째 스마트 ICT는 이제 기기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제 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든가 스마트 패드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2번째는 스마트 SNS를 해서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들, 그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서프라이어들, 이런 플랫폼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3번째로는 이 스마트워크를 통해서 어떻게 알리느냐, 즉 여러 가지 내용들 우리가 알리는 방법에는 기존에 이제 스토리텔링 방식을 많이 썼는데 여기서 이제 디지털 스토리텔링이라든가 혹은 UCC, User Created Content 그래서 우리를 알릴 수 있는 홍보를 개인들이 혹은 사용자가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올리는 그래서 효과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스마트 러닝 앤 티칭으로서 이것은 온라인 상에서 실시간으로
임의의 위치에 떨어져 있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과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스마트 네트워킹은 바로 이제 전략적인 면과 관련이 있는데, 스마트 워크를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 비즈니스를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느냐, 또 개인의 브랜드화를 하고 개인들의 그런 네트워크를 좀 더 확장하고 강화시키느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스마트 네트워킹에서는 SNS나 소셜 네트워크, 요즘 또 많이 쓰이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인맥을 확장하고 관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비즈니스에 조금 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스마트 마케팅은 바로 우리 브랜딩을 알리는 그런 방법인데, 이 브랜딩을 알리는 것은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그런 구전 효과라고 있죠. 그거를 이제 WM, Word of Mouth라고 그러는데, 입을 통한 그런 말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 구전 효과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비즈니스나 여러분이 지금 하시고 계신 비즈니스가 확장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비즈니스와 관련된 여러분들이 확보한 고객들이 로얄티를 갖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로얄티는 뭐냐? 경쟁사가 아닌 우리 내지는 우리 자사를 끝까지 선택하고 고수하고 우리를 지지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로얄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비즈니스의 성공 관건은 얼마나 많은 고객 로얄티를 확보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고객 로얄티를 확보해서 그 로얄티 고객을 통해서 구전 효과를 얻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그런 비즈니스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스마트 마케팅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 보여드리는 NPS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NPS는 Net Promoter Score, 우리말로 번역하면 순추천 고객 지수의 약자인데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고객 만족 지수, CSI, Customer Satisfaction Index라는 것으로 이 비즈니스를 가늠하고 그 지수에 의해서 각 회사들의 어떤 그 순위라든가 이런 걸 측정하고 평가를 했는데, 글로벌 기업들은 더 이상 고객 만족도는 의미가 없다. 즉 회사가 성장하고 고객들의 로얄티, 충성도를 이끌어내는 데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은 지금 고객 만족도에서 탈피해서 순추천 고객 지수 쪽으로 대대적으로 이동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국내는 아직 NPS가 거의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황무지와 같은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는 이 NPS 쪽이 아마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도 크게 도입되고 각광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이제 5가지가 바로 스마트 워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이제 이 스마트 워크 과정에서 다른 16개 차시가 바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맵, 스마트 워크 맵에서 설명한 이 내용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후의 차시를 계속 학습하시면서 이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그러한 이해와 학습을 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 학습이 모두 끝나면 스마트 워크가 무엇이고 그것들의 전체적인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스마트 워크가 여러분 개개인한테 주는 의미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스마트 워크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고 미래의 비즈니스의 하나의 큰 축으로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전문가인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스마트 워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이 스마트 워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만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경쟁자나 경쟁사와 차별화를 갖기 위해서는 과연 이 스마트 워크를 내가 어떻게 우리 비즈니스에 보다 차별화되게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전략적인 측면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한 이 스마트 워크랑 관련해 다양한 이러한 영역,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구, 스킬, 인프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 여러분들 걸로 체득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신속하게
업그레이드 시켜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워크가 무엇이고 스마트워크가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영역과 그것이 주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스마트워크는 기업과 개인에게 기회일까요? 아니면 위기일까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스마트워크는 기업이나 우리 개개인들에게는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위기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마다 서로 다른 그런 생각과 입장이실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제 답변을 드린다면 스마트워크는 대세라는 얘기죠. 즉 대세라는 얘기는 뭐냐? 이건 아무도 거스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대세인 한에 있어서는 이 스마트워크를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기회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위기에 처할까요? 그것은 아마 잠깐만 깊이 생각해 보면 자명해질 것입니다. 먼저 위기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뭐냐? 스마트워크 자체를 배타시하고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일 겁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워크로 앞으로의 모든 비즈니스의 형태가 다 스마트워크로 가는데 나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거부한다면 그것이 혼자 거부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스마트워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들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이 스마트워크를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데 등한시하거나 게을리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위기감으로 다가올 것이 자명합니다. 그에 반해서 위기로 만드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 스마트워크에 지금도 많은 급격한 변화와 발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는데 급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보다 적극적이고 그리고 선도적으로 스마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것들을 본인의 것으로 만들고 활용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나 실행력을 통해서 선두에 서는 그런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스마트워크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그리고 스마트워크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간적 그다음에 노력, 투자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겠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시작을 하셨으니까 나머지 이어지는 16차 전체 차시에 대한 과정들을 잘 학습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마치는 그 시점에서는 아마 스마트워크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실 거고 여러분들 것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리라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학습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배우신 내용 가운데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전문가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 질문해 주세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퀴즈를 통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 학습은 잘 마무리하셨나요? 오늘 배운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신 후 프린트하셔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내외 스마트워크 현황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